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으로 씬노드 에디터하고 파일 포맷에 관련된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원 스튜디오 문영호 실장입니다. 유튜브에 CG MSK라고 치시면 새로 채널 열려 있는 거 있거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씬노드 에디터가 준비된 내용이 좀 길어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제2부로 나누어서 해당 채널에 아까 MSCG 마트리시카 채널에 제2부로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마 4D R22 이하하고 R23은 그 플러그인 API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R22까지 쓰던 플러그인을 그대로 23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호환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파이썬 기반 플러그인도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R23용으로 리컴파일된 플러그인들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씬노드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씬노드 에디터는 기존의 매트리얼 에디터와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매트리얼 에디터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쪽에 보면 메뉴 배열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도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이펙터들이 있는데 매트리얼 쪽에서 보면 노드 매트리얼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네, 노드 매트리얼을 만들면 속해 있는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이펙터 노드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호환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씬노드 에디터는 알파 버전이고요.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 되도록 사용을 일단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완성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완벽하게 좀 파악을 했을 경우에만 실무에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미테이션은 현재 있는 매트리얼 에디터와 씬노드 매트리얼 자체는 연결이 유일하게 하나의 노드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호환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씬노드에서 만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매니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현재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씬노드를 하나 열어놓고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자, 씬노드 에디터에 가보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펙터를 꺼내든 아니면 지오메트리에 있는 큐브를 꺼내든 여기에 보시면 출력 포트가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약간 다릅니다. 오퍼레이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티브 오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뭐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이렇게 꺼내면 이 끝자락에 보면 OP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OP 아웃풋을 열어보면 패스스루로 지나가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의 최상단에 엄마로 최상단
의미로 OP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P라는 건 오퍼레이터를 뜻하는 말이죠.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뭔지 먼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C노드 에디터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두 가지 기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통합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뷰포트에 현재 생성된 오브젝트를 드로잉 해주는, 그러니까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드 에디터, C노드 에디터는 오브젝트 매니저 상에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지 않고 뷰포트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만 뷰포트에 드로잉을 할 수 있고, 여기 Automated Integration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동 통합이 어떤 느낌인지 잠깐만 설명을 하고 바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큐브를 하나 뷰포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프리미티브 오퍼레이터를 꺼내서 여기에서 큐브를 만들고 이 오퍼레이터 아웃풋을 잡아서 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화면에 큐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오퍼레이터니까 그렇고요. 자, 똑같은 이름의 큐브를 한번 찾아볼게요. 큐브를 찾아보면 여기 지오메트리 카테고리 안에도 큐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면 여기는 오퍼레이터가 없어요. 지오메트리라고 있긴 하지만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뷰포트에 드로잉하는 기능이랑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기본 기능인 Automated Integrate, 그러니까 통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지오메트리를 통합해서 드로잉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별도로 하나 따라 붙어야 됩니다. 어떤 오퍼레이터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오퍼레이터에서 여기 쭉 보시면 지오메트리 오퍼레이터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생성된 지오메트리를 여기에 넣어주고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통합이 완료된 후 뷰포트에 드로잉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기능은 해당 노드들의 기능들을 통합한 후 뷰포트에 드로잉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퍼레이터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큐브라는 지오메트리와 뷰포트의 드로잉을 최종으로 나타내는 이게 합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뭔가를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용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퍼레이터에 대한 기본 기능, 화면에 어떻게 드로잉이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좀 바꿀게요. 자, 이제 완벽하게 그냥 뷰포트 하나만 꺼냈고 여기에 오브젝트 매니저와 어트리뷰트 매니저, 그다음에 콘솔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노드들이 나열되도록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라미터가 보일 수 있게 뷰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이 5번 예제까지는 좀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일 많이 우리가 쓰이는 게 프리미티브 오퍼레이터입니다. 아까 지오메트리, 뭐 큐브 같은 그런 메쉬들을 담아서 뷰포트에 드로잉하는 기능과 뷰포트의 원점에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매트릭스죠. 포지션, PSR이든 옵셋이든 어떤 기본적인 매트릭스를 담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연결만 하시면 바로 뷰포트에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처럼 분해를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쉬에서 지오메트리에서 큐브를 하나 찾아서 큐브가 여기 있죠.
큐브를 꺼내고, 이건 지오메트리만 갖고 있고 드로잉 하는 오퍼레이터가 따라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다시 구현해줄 별도의 오퍼레이터를 하나 따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OP를 꺼내고, 지오메트리 OP 인풋에 지오메트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출력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 오퍼레이터를 포트를 씬 포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조금 다른 건데, 아까 뷰포트에 지금 오브젝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씬 노드 자체는 오브젝트 매니저 상에 뭔가 나타내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내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여기에 옮겨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요거는 제가 갖고 있었던 오브젝트니까 잠깐 하이드 해놓고요. 인포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레가시 오브젝트 임포트라고 있어요. 이걸 꺼내서 여기에 올려놓고요. 여기에 이 플레인을 이렇게 링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건 이때 업데이트 파라미터 포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게 메쉬 형태를 갖고 있는 토폴로지 자체를 옮겨올 수 있는 지오메트리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포지션 값이 있겠죠. 그래서 로컬 포인트의 각각 포지션 어레이 값이죠. 포인트 포지션 값 어레이가 또 출력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어레이, 이건 로컬하고는 다르죠. 글로벌 매트릭스겠죠, 이 두 개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매트릭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외에 예를 들면 뭐 포인트의 컬러를 갖고 있거나 UVW 포지션을 찾거나 노멀을 찾거나 할 때 여러 용도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임포트를 했으니까 다시 역으로 화면에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지오메트리를 찾아서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지오메트리 OP를 꺼내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오퍼레이터를 다시 이렇게 연결하시면 현재 이 오브젝트가 씬 노드에 들어와서 다시 재생산돼서 밖으로 다시 출력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오메트리를 만들거나 임포트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폴로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토폴로지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모양을 만들어가는 세부 과정들을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해가 쉽게 조금 도식을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토폴로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시네마 4D 씬노드 에디터에서 이렇게 단순한 면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포인트의 각각 포지션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벡터 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포인트가 몇 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포인트의 각각 수를 모아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면, 프리미티브가 되겠죠. 그것들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이 내용들이 합쳐져야 하나의 토폴로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따지면 포인트, 엣지, 폴리곤에 대한 컴포넌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컴포넌트는 각각의 분해했을 때 개별적인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토폴로지라는 말은 그것들이 합쳐져서 뷰포트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뜻하는 말이 토폴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각각의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포인트하고 포인트가 연결이 되는 버텍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버텍스가 모여서 면을 생성했을 경우 프리미티브라고 부르고, 이 프리미티브에도 또 다른 속성이 따라붙죠. 예를 들면 컬러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그러니까
위치 값이라든지 여러 개, 이 프리미터가 통째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디테일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포인트 리스트, 프리미티 리스트, 디테일 어트리뷰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점점 합쳐져서 하나의 토폴로지가 완성된 후 그거에 대해서 속성을 출력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서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면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 씬노드 에디터를 다루실 때는 면의 모양이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면이 뭐 배열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을 때 면 배열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쪽 면에 있던 게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순서가 뒤바뀌면 그런 식으로 면의 변형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노드가 토폴로지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건 컴포넌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포인트, 엣지, 그 다음에 면, 폴리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토폴로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클로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배열을 이용을 해서 복제죠. 우리 시네마 4D로 따지면 클로너죠, 클로너. 클로너를 어떻게 생성해 가는지 간단한 예를 보면서 씬노드 에디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닫도록 하고요. 뉴 프로젝트 하고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클로너라고 하면 매트릭스 OP가 클로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매트릭스 OP가 클로너라고 하냐면 클로너 자체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면 어디에 뭘 복제해 줄 위치를 정해서 받으면 그걸 완성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게 매트릭스 OP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배열은 디스트리뷰션 OP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그 배열에 필요한 것들은 프리미티브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서 뷰포트의 위치로 나타나게 할 건가 해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스피어로 일단 복제될 에러 스피어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한 10 정도 할게요. 그리고 배열을 물론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카운트에서 보시면은 뭐 그리드 배열들을 10개 10cm씩 10은 겹치고 뽑았고 20씩 만들어서 먼저 OP 가져오고 이게 지금 현재 배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뭐 0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5개씩 아래로 좌우 5개씩 해서 0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20씩 점점점점 이렇게 공간 배열이 있을 거예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 공간 배열에서 그 공간 배열이라는 건 어차피 포지션 그리고 스케일, 로테이션에 가까운 거니까 그 배열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쭉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자체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걸 알고 싶은 거니까 매트릭스를 여기에다 배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매트릭스 자체만을 가져다가 클로닝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배열을 쓰지 않고요. 매트릭스 배열을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오브젝트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프리미티브 오비를 꺼내고요. 이번엔 토러스를 하나 꺼낸 다음 토러스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토러스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현재 토러스가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각각의 포인트 배열들도 있고 엣지 배열도 있고 폴리곤 배열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도 매트릭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배열이니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면 현재는 지오메트리밖에 출력을 주고 있지 않아서 메쉬 이 토폴로지 전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 노드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내용을 분해해서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메뉴에서 여기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get 속성을 찾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출력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array라고 있어요. 이 array라는 말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 array 내용을 딱 보시고 여기 타임 메뉴를 보시면 현재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아까 토러스에 있는 버텍스나 포인트에서 뭔가 배열을 잡아오고 싶으면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array에서 현재 3D 포인트들의 배열들을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들으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조금 이 순서들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냐고 하면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지우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오퍼레이터에서 프리미티브 OP를 만들고 스피어짜리 10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 10 하시고 이번에는 토러스를 똑같이 아까처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토러스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OP를 꺼내서 이것도 오퍼레이터잖아요. 그죠?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아까 자동으로 통합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뭔가 입력이 있는 경우 오퍼레이터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물론 개발자들이 설정해 놓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버텍스 타입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버텍스 타입으로 하고 현재 이 토러스에 있는 이 버텍스면 여기 이게 되겠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하고 포인트가 모이면 버텍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버텍스 위치를 잡아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OP는 스피어는 요거니까 요거를 여기에다 복제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OP 인풋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OP 인풋을 넣고요. 얘는 여기에 가겠죠.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버텍스를 찾는다고 했었잖아요. 버텍스를 찾으려면 당연히 지오메트리가 입력이 되어야 어디에 버텍스가 있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프리미티브 OP에서 OP 아웃풋을 쓰지 않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이것도 쓰지 않고 이 지오메트리를 가져다가 여기에 직접 디렉트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똑같은 걸 다르게 여러 개로 만들어놨냐? 우리가 이렇게 노드 구성을 하다 보면 앞단에 들어가는 노드의 구성이 있고 뒷단에 들어가는 노드 구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여기에 발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앞쪽에서 먼저 발현될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실제로 노드 구조상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법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신노드 에디터를 하실 때는 생각을 기존 거를 순차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그 개념에서 조금 탈피를 하셔서 요렇게도 저렇게도 막 뒤죽박죽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은 약간 플렉서블한 개념이니까 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순서를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토러스는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오퍼레이터도 재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 이것도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열을 받았어요. 그죠? 버텍스가 있는 걸 어디에 있다는 걸
메쉬를 통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배열은 만들어진 상태에 있거든요. 매트릭스가 완성된 상태죠. 그래서 이걸 OP로 이렇게 던져서 놓고 얘가 뭘 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자동화된 통합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매트릭스 OP를 한번 더 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매트릭스 OP를 꺼냈고 이 상태에서 조금 구조를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구조를 끊고요. 매트릭스 OP가 최종 아웃풋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 OP라고 하면 단일 매트릭스만을 상상하지만 이 씬 노드 에디터에서는 배열이 입력이 일어나면 이터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반복 계산이 계속 일어나요. 좀 이 개념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번 만들어 보면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배열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OP 인풋을 여기다 넣고요. 여기서 배열은 받아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스를 꺼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도 완성이 됩니다. 참 어렵죠? 이것저것. 근데 지금 이러한 여러 응용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노드 구성을 하실 때 여기 뒤쪽에서 뭔가 기능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이미 완성돼 가지고 중간에 뭐 수정할 방법이 없네. 왜냐면 거꾸로 피드백은 안 되거든요. 이 거꾸로 역류는 안 됩니다. 이 노드 에디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역류는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심화를 해볼게요. 이번엔 오퍼레이터 레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전에 제가 다시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봐주세요. 자, 프리미티브 OP가 있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OP를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여기 이제 배열, 클로너의 배열만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것이 하는 일을 한번 이전에 있던 툴에서 한번 살펴보면 클로너는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구현용인 거잖아요. 원래 마지막 최종으로 만들어주는 애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매트릭스 오브젝트가 있어요. 실제 이거 오브젝트 아니잖아요. 렌더링 해보면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그죠? 자, 보통 이런 거 할 때 오퍼레이터 클로너에서 보면은 여기 오브젝트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 배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뭐 스피어라든지 이런 걸 꺼내서 이렇게 하면 이 배열을 이용해서 최종 오퍼레이터로 넘어간 후 여기에서 완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얘를 10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배열을 오퍼레이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 뭐 리니어 클론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네, 리니어로 하시고 여기를 최종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이전에도 계속 설명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보면 스케일이 점점 스텝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10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계속 하나의 카운트마다 이터레이션이 일어나서 하나씩 증가해서 계속 중첩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다음에는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해볼게요. 자, 배열을 먼저 받고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해도 똑같이 나타나죠. 다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둘을 떼고 이렇게 놓고 매트릭스 오퍼레이터를 꺼내고 OP 인풋을 주고 그죠? 그리고 배열을 얘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오퍼레이터니까 데이터 타입이 서로 안 맞아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매트릭스가 있어서 매트릭스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복잡하고 더 길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큐브를 프리미티브 OP에서 10, 10, 10으로 다시 한번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리미티브 OP를 사용하지 않게 죄송합니다. 지오메트리에서 큐브를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큐브가 여기 있네요. 10, 10, 10. 현재는 지오메트리만 존재하고 화면에 드로잉해주는 오퍼레이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하나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다른 오퍼레이터인 지오메트리 OP를 달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여기 화면에 출력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출력이 나왔네요. 조그맣게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조금 분해를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노드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여기 되게 유용한 것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가장 많이 쓰게 되실 노드이기도 하고요. 레인지라는 걸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현재 보면 스타트 레인지가 0이고요. 엔드 레인지를 아까 20개였는데 아까 디스트리뷰션이 아까 20개 정도 만들어졌죠. 근데 저는 이번에 10개만 만들어 볼게요. 10개만 만들고, 자, 10개 만들고 이번에는 매스에서 여기 매트에서 아리트메틱을 꺼내서 멀티플라이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플러트 값으로 입력을 카운트를 받을까요? 레인지를 받아야 되겠죠. 반복을 하려면 레인지를 하나 받고요. 뒤에 여기 인풋에다가 플러트 값으로 한 50, 한 50 할까요? 50 정도, 5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로는 플로트 값이니까 단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벡터 값이 아니라서 위치 값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벡터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컨버전이라는 항목에 보면 Compose Vector 3D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꺼내셔서 지금 현재는 X축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플로트 값이에요. 그래서 플로트 하나만 받고요. 나머지 거는 00으로 받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매트릭스 OP를 하나 꺼내볼게요. 매트릭스 OP를 하나 넣고요. 여기에 OP 인풋을 넣고 여기에 얘를 넣었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죠. 자, 구성을 살펴보면 이 레인지가 반복 계산을 하게 해요. 0에서 10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0에서 10까지 인덱스가 있는 계산 빈칸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50씩 증가하는 형태로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0, 50, 100, 150 이렇게 값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10개가 나올 거고요. 왜냐면 제가 레인지를 10개를 잡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플로트 값을 x 값으로 치환을 했고요. 그리고 10개의 배열 값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게 매트릭스는 아닌데 여기에 넣고 이렇게 해보면 배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치 값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노드를 좀 어렵게 또는 쉽게 계속 바꾸실 수 있으세요. 다음에 간단하게 또 다른 오퍼레이터 하나를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Children OP라는 걸 하나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모든 OP는 개별적으로 하나의 결과물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 된 상태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children OP가 필요합니다. children OP에 보면 여기 보면 children이라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OP는 마스터로 그냥 처음에 가장 최상단 하이어라키에 위치할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티브 OP를 한 3개 정도 만들고 여기는 큐브를 만들고 큐브를 하고 여기는 스피어를 하고요. 스피어 그리고 여기는 토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토러스 그리고 OP를 출력을 주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면 출력이 하나 나왔죠. 거기에 스피어 지금 안에 하나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위치 값이 서로 겹치니까 조금 보기가 싫으니까 매트릭스 OP를 중간에 하나 추가를 한 다음 매트릭스 OP로 얘를 이렇게 옮겨놔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추가를 하실 거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인풋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인풋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벽에 여러 개의 어떤 노드들로 완성돼서 결과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children OP를 사용을 하셔서 통합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씬 노드 에디터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본 거고요.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예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PDF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있어서 이 토폴로지에 관련된 내용과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네마 4D 안에서 어떤 메쉬 오브젝트를 봤을 때 보통 지오메트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노드 에디터 잠시 닫아두고요.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오브젝트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깬 경우에는 메쉬라고 부르고 이 메쉬를 잘 살펴보면 현재 원점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어딘가 위치에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이 있거나 스케일이 변경되거나 했다 그러면 당연히 매트릭스가 반드시 하나 따라 붙어야 되는 속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포인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모인 여기죠. 이렇게 포인트 3개가 지금 모였네. 엣지 3개가 모였는데 여기 지금 포인트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버텍스라고 하죠. 이 부분을. 그리고 폴리곤들도 있고 각각의 이런 포인트의 로컬에서부터 오는 포인트 값 그죠? 포지션 값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저기가 여기다가 웨이트 페인팅을 했다 그러면 웨이트 값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갖고 있는 노멀 방향이나 면이 갖고 있는 노멀 방향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합쳐져야 하나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돼요.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출력값을 얻어서 쓰려면 데이터 값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분해를 하거나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들끼리 호환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호환 관계 데이터 타입 매칭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타입을 일단 간단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보통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값이 아니라 문자죠. 문자 값인 거고 보통 인티저라고 하면은 정수형 값인데 뭐 잘 아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값들이죠. 그래서 int라고만 줄여서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인티저라고 보통 불러야 맞는 것이죠.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포인트의 넘버 뭐 순서 번호를 따질 때 0번, 1번, 2번, 3번 할 때는 인티저를 보통 많이 쓰죠. 다음에 이제 플로트 값이 있어요. 플로트 값. 소수형이죠. 예를 들어서 포인트의 웨이트 같은 것은 뭐 강도가 뭐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수 형태로 보통 표현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지금 1.53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웨이트를 할 때는 0에서 1 사이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플로트는 소수형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기존에 좀 보기 힘들었던 내용들도 있어요. 뭐냐면 벡터 2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3D에서 보면 공간상에 존재하니까 XYZ가 필요해서 포지션 값 XYZ가 이렇게 필요해서 벡터 3D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벡터 3라고 안 부르고 그냥 벡터라고 부르면 세 개의 연속된 값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벡터라고 하죠. 그러면 벡터 2는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UV에서 UV 포인트의 위치, 평면상에 XY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벡터 2로 표현이 되죠. 그런 것들은 두 개만 배열이 필요한 거라서, 배열이 아니라 두 개의 값만 필요한 거라서 벡터 2도 존재합니다. 벡터 3라고 하면 그냥 보통 벡터라고 하면 세 개의 값이 연결돼서 하나의 그룹을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벡터 4도 존재합니다. 벡터 4는 컬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RGB 하고 하나 더 남은 게 뭐 있죠? 가장 쉬운 게 알파가 하나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컬러 값을 표현할 때 벡터 4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뭐 100%로 해서 이렇게 4개의 값이 연달아서 연결되겠는데 어쨌든 보통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이런 노드 같은 거에서 사용할 때 대부분은 0과 1 사이 값으로 전체적으로 노멀라이즈 된 값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값의 형태나 숫자들이 몇 개가 모이는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정말 많은 형태 그 데이터 값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벡터 2 있고 뭐 벡터 3, 벡터 4 있는데 여기는 지금 플로트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플로트 값 아니고 인트하고 뒤에 2 붙은 것도 있고 뭐 3 붙은 것도 있고 정말 조금 속어로 골 때리는 데이터 타입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레이는 말 그대로 배열이죠. 배열이라서 여기 보면 순차 값으로 여러 개의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배열이 8개를 갖고 있는 배열을 가지면 이렇게 한 쌍이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레이도 존재를 하죠. 또 4 곱하기 4짜리면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인데 이게 보면은 2차원 배열이거든요. 이건 1차원 배열이고 이건 2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도 존재합니다. 컴퓨터에서 3차원 배열을 하게 되면 되게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리고 되게 느려지거든요. C4D 내에서는 아마 3차원 배열을 쓰는 케이스까지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로너 같은 경우에도 3차원 배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티저로 번호를 그냥 순서를 매겨버려서 2차원 배열로 쉽게 바꿔갖고 쓰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3차원 배열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에 속합니다. 바로 VDB 같은 데서 볼륨 같은 걸 다룰 때 3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매트릭스를 하기 전에 여기 우리 그 신노드 에디트에서 어레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아까 보면 레가시 오브젝트를 임포트 했을 때 포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오메트리가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분해를 해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빼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의 위치값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차 번호가 있죠. 어레이잖아요. 계속 연달아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오메트리에서 포인트 어레이만 갖고도 배열을 짜서 클로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서로 인식을 하고 각각의 한 번의 이터레이션식을 넣으면 배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Geometry Property Get이라는 노드를 사용했을 때 Array라고 딱 찍혀 있는 거는 이 모든 데이터가 짬뽕되어 있는 출력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Geometry Property Get 옵션에 보면 각각 이걸 출력해 최종 모여 있긴 한데 거기에서 얘를 출력해 줄까, 얘를 출력해 줄까, 얘를 출력해 줄까 선택은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포트가 단순한 값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여기서 보면 색깔들이 이제 포트별로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여기 보면 푸른색들은 뭐 스트링이나 불리언 또는 매트릭스나 어레이가 출력될 경우 푸른색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거나 정수형이거나 플로트 하나의 소수형 값을 갖고 있는 경우가 회색을 가지고 있고요. 벡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포인트의 위치 값이니까 당연히 벡터 값이겠죠. 벡터 어레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벡터 값은 보라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없는 값 중에 하나가 컬러가 있는데 컬러는 노란색이에요. 사실은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잘못 표시했는데 컬러는 노란색 포트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아까 배열이라는 말로 따져보면 얘도 2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근데 매트릭스라는 말은 PSR,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상의 위치값을 나타내거나 크기값 뭐 이런 것들 위치, 그다음에 어디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되어 있는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 어레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SR 값은 이 벡터 값을 계산한 후에 출력된 그 통합적인 내용이고요. 원래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도식을 만들면서 좀 빠뜨렸는데 기본 베이스로는 V1의 첫 번째 값이 1이고 여기가 1, 여기 1, 1 이렇게 대각선으로 111이 들어가고요. 밑에 옵셋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원래 매트릭스 배열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설명을 하면서 할 텐데 매트릭스가 뭘 하는 건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매트릭스는 아까 여긴 3차원이라네. 2차원 배열이긴 한데 3 곱하기 3짜리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4짜리 배열을 쓰고 있잖아요. 실제 배열은 이거라고 그랬죠. 매트릭스는 여기서 보면 이걸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저건 개수가 너무 많아고 헷갈리니까 매트릭스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있고 오리진이라고 된 건 옵셋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오브젝트를 만들면 매트릭스 1과 2를 받고 아까 대각선으로 111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V1, V2, V3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여기,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 위치에 오리진에 딱 맞는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벡터가 하나가 바뀌거나 뭐 값들이 바뀌면 형태가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벡터가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값이 바뀌기 때문에 벡터의 합, 벡터의 빼기 뭐 이런 방식으로 사인 코사인의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위치가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값을 매트릭스가 얻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의 곱을 만약에 하게 돼서 벡터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 동일하게 커지면 스케일이 동일하게 커집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한쪽으로 찌그러진 형태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리진, 아까 여기 보면 옵셋이라고 있는데 이 옵셋 값에 특별한 벡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옵셋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져고 보면 각각의 V1 벡터는 여기에 있는 벡터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V2 벡터는 Y축의 벡터 길이가 어떤 방향이 어디 위치인지, 벡터 3는 Z축의 벡터가 얼마나 길거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본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 가지고 실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PSR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옵셋 값까지 합쳐지면 이 세 개의 벡터를 통째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 값이 바뀌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합하고 모두 계산한 후에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값으로 변경돼서 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디렉트로 연결하면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호환성이 없다라는 점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에디터를 잠깐 바꿀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큐브를 하나 꺼내 볼게요. 큐브 프리미티브를 하고 여기에다가 매트릭스를 하나 꺼내고 OP 매트릭스를 하나 꺼내고요. 거기에다가 입력으로 또 다른 여기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쳐보면 컴포즈 매트릭스, 디컴포즈 매트릭스 있는데 컴포즈 매트릭스를 집으면 이런 거고 디컴포즈 매트릭스를 꺼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둘이 방향성이 출력 방향이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하나 꺼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매트릭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 벡터2 매트릭스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벡터2 매트릭스를 하나 꺼내서 이걸 꺼내고 나머지 건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매트릭스에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가끔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씬노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제가 씬을 닫아버렸네요. 씬노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앞에 계산이 리프레시가 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끝에 노드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리프레싱을 시켜주면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제가 프리미티브 OP를 하나 꺼내서 프리미티브 OP를 꺼내고요. 오퍼레이터를 꺼내면 지금 나타나겠죠. 거기에 매트릭스 입력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매트릭스가 스케일이 0이거든요. 스케일을 나타내는 게 여기 이렇게 3개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스케일 값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옵셋 값을 제가 옮겨보면 이렇게 벡터 전체가 옮겨가는 거죠. 원래 이게 매트릭스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면 나중에 씬노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레가시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다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배열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로는 레가시 오브젝트에서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면 레가시 오브젝트 임포트를 꺼내고요. 해당 오브젝트를 링크에 넣고 업데이트 파라미터 퍼치를 눌러서 해당 속성들이 노출이 되도록 만든 후에 가장 먼저 쓰는 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get 이걸 꺼내고 지오메트리를 꺼내서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 출력 어레이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토폴로지는 별도의 값이니까 오브젝트의 순번이나 배열의 모양을 면들의 방향, 포인트의 조합, 버텍스의 순번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저희가 원래 오브젝트에 있는 포인트 포지션이나 이런 속성들 값들을 나오는 포트는 이 어레이 포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어레이에는 많은 내용들이 합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속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어레이 포트에서 현재 각 포인트별 포지션 값에 연달아 만들어진 1차원 배열 어레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똑같이 다른 포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OP를 하나 꺼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오퍼레이터를 꺼낸 후에 좀 느려집니다. 뻗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게 뭐라고. 좀 얼은 것 같아요. 얼었으니까 종료를 시키고, 진짜 얼었네요. 엔드 태스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고, 아까 해놨던 거 그거는 표시가 돼야 되니까, 자, 인포에서 레거시 임포트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 꺼내서 얹어놓고 업데이트 포트 하고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넣어서 여기 지오메트리 이렇게 하고 원하는 출력 어레이를 선택을 해 놓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번엔 디스트리뷰션 OP를 꺼내서 출력 포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디스트리뷰션 OP를 꺼내서 놓고 여기에서 그리드를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get, 이번에는 오브젝트에서 어레이 값을 뽑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에서 get array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 array 메뉴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get array, 사실 여기죠. 여기 보면 container 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되게 생소한데 어쨌든 컨테이너라는 건 이 array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와 인덱스, 넘버겠죠. 배열이 있으니까요. 10개, 10개, 10개니까 순서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100개, 100개, 여기까지면 100개고 여기까지면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0번부터 1000번까지 각각 0.0, 0.0, 0.0001, 0.0002 이런 식으로 어떤 밀도 단위로 비율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레이시오 값이라고 하죠. 그 레티오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보면 매트릭스니까 푸른색, 그 다음에 인덱스 인티저니까 뭐예요? 회색, 그 다음에 레이시오 값은 배열로 해서 이렇게 3차원 배열처럼 나오네요. 벡터 값이니까. 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활용을 아까 배운 것대로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지오메트리 그대로 사용해서 해볼까요? 이거 잠시 하드 시켜놓고, 이건 실제 오브젝트니까요. 하드 시켜놓고 거기에서 레거시 오브젝트 임포트 해놓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스피어 하나 꺼낼게요. 이것도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프리미티브 쓰지 말고 여기를 지오메트리에서 스피어가 여기쯤 있겠죠. 스피어 10. 지금 얘는 오퍼레이터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드로잉이 안 되는 오브젝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메쉬를 표현해주는 오퍼레이터는 지오메트리 오퍼레이터였으니까 여기에 메쉬를 임포트를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여기 배열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오브젝트가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3D 포인트로 출력을 했으니까 어레이고, 그것도 디스트리뷰션처럼 그냥 배열로 인식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매트릭스 OP를 꺼내서 현재 요거는 하나의 포지션 값, 스케일 값, 로테이션 값만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배열이 들어오게 되면 이터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반복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로
순차적으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아예.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당겨 볼게요. 좀 공간이 좁아서. 이거 다시 재활용 2개 다 하고요. 여기 놓고 이번에는 이거 위로 좀 올릴게요. 이건 좀 빼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time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info에 보면 time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타임라인이죠. 요거 시간 요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옮겨 볼게요. time 꺼내보면 여기 scene time, system time, 그다음 fps 프레임이 보면 여기 프레임이니까 보니까 인티저 값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떤 출력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사실 아직은 도구들이 완성되어 있는 거 있지는 않은데 여기 컨솔을 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컨솔에서 프린트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꺼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무슨 값이 출력되는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현재 0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곧 업데이트 해준다고 해요. 왜냐면 이 프린트가 한번 이 구성이 일어나면 계산이 끝난 상태로 멈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값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연결을 해주면 다른 값이 출력되거나 씬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추가적인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만 출력이 갱신이 됩니다. 좀 불편하죠. 이 부분은 계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값이 출력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쨌든 프린트는 끄고요. 저희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터레이션을 프레임마다 매번 어떤 반복적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에서 레인지를 하나 꺼낼게요. 레인지를 꺼내고요. 레인지에서 프레임이 각각 한 번씩 진행할 때마다 하나씩 이터레이션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다가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0과 0이니까 이터레이션이 없겠지만 여기가 뭐 7프레임으로 진행한 상황이면 레인지가 0에서 7까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루프가 7번 일어나야 되죠. 0까지 포함하면 8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노드를 하나 찾아볼게요. 뭐를 찾냐면 read value라는 걸 찾아볼게요. array 값에서 있어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이름이죠. array에 보면 여기 read value라고 있습니다. read value를 꺼내서 array 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array잖아요. 그래서 array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array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배열 값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 read value에서는 보면 하단에 index라고 찍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번 인덱스의 값이 뭔지를 찾고 싶을 때 개별 값을 찍을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range가 이 인덱스에 입력이 돼버리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인덱스하고 이 사이에 루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돼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array out을 또는 value 값이죠. value 값을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또 하나 버그스러운 게 있는데 이미 포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신이 이렇게 체인지가 안 되는 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바꿔주겠죠. 연결을 하면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됐죠. 자, 그러면 타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드로잉이 막 연결이 서로 섞여가지고 보시면 배열이 반복이 일어나면서 인덱스의 레인지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노드가 나타났네요. 뭐가 있어요? 특정 array에서 특정 인덱스를 읽어내는 것, array에 있는 read value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알았고, 여기서 array out은 array가 들어온 게 패스로 지나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값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계산이 일어난 후 결과값인 value를 사용을 하셔야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자체를 가지고 뭘 하나 해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번에 조금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토폴로지를 수정하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요거는 배열들만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는 그런 케이스라 했다면 이번엔 토폴로지 자체를 수정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요거를 활용할 건데 요거를 임포트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인포에서 레가시 오브젝트 임포트를 썼었죠. 요걸 집어넣고 업데이트 포트 이렇게 해서 포트를 열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이 포트를 열어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토폴로지를 찾아오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get property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까 여기 지오메트리에 보면 get property, get 이렇게 지오메트리 property get을 사용해서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잡아주면 여기서 토폴로지를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인포에서 타임을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도 하나 꺼낼게요. 플로우 컨트롤에 있겠죠. 레인지 이터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똑같이 엔드에 연결을 해주고 그럼 이 사이에 반복 루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건 get이라는 걸 써볼게요. 지오메트리 메뉴에 있어요. 여기 폴리건 get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토폴로지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 여기에는 인덱스를 입력하라고 나왔죠. 아까하고 뭔가 비슷하네요. 단지 여기가 토폴로지로만 선택되어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폴로지를 입력을 잡고요. 이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배열을 바꾸거나 순서를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서 range를 여기 인덱스 값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출력 포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프로퍼티를 get 했으니까 다시 그거를 원 상태로 회복해서 값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set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polygon topology set을 사용을 해볼게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포인트끼리, 아웃라인은 아웃라인끼리 있고 그룹은 필요 없고요. 지금 그룹 지어있는 건 없어서 이 상태로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프로퍼티가 수정된 거고 지오메트리로부터 가져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통합 프리미티브에 있는 어트리뷰트 디테일을 몽땅 통합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이번에는 set 하나 더 얹고요. 일단 토폴로지를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래서 지오메트리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오퍼레이터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지오메트리 오퍼레이터 여기다가 이렇게 지오메트리 오퍼레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뷰포트에서 할게요. 여기서는 플레이가 안 될 것 같고 화면이 너무 좁아서 네.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플레이는 제가 눌러놨고요. 순서를 확인해 볼게요. 레가시 오브젝트 인풋에 지오메트리 입력했고 여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제가 기본 베이스를 했고 그 다음에 타임에서 엔드 넣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셋에서 토폴로지 가져왔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셋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D 포인트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겟 하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에러가 나오고 구성이 안 되네요. 자, 구성 좀 해다.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예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빠뜨렸을 수도 있죠. 같은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폴리곤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는 특별하게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이 어레이 포트를 사용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이터레이션을 빠뜨렸었네요. 바보네요. 이쪽 포트 아니죠.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깜빡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터레이션을 뭐라 해야 될까, 순차로 프로퍼티를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각 어레이에서 순번을 따라서 가면 인덱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레이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나타났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이어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리메시 제네레이터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리메시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스캔 데이터를 가볍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 제가 이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시네어 코디를 열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디폴트 데이터는 이렇게 삼각형 폴리곤 형태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리메시 제네레이터를 여기에서 생성을 해서요. 여기 몇 번이 드시죠? 어디갔냐?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네, 리메시 검색하셔서 생성을 하시고, 여기에서 폴리곤 타겟 모드를 폴리곤 개수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메시 시티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폴리곤 개수로 그냥 2만 개만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외곽 라인 유지를 시켰고, 사각형으로만 형태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변형하니까 가볍게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좀 주의하실 점이, 계산을 할 때 메모리를 좀 먹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다운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테스트하다가 2번 다운돼가지고, 네, 그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고퀄리티, 약간 폴리곤이 하이 폴리곤인 상태에서는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리메시를 이용하면은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나중에 제가 다시 보기 영상 아래쪽에다가 링크는 공유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oves by Max은 기능이 S22 버전에서는 시네버시티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했었는데, 23 버전에서는 정식 플러그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페이셜 캡처나 아니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시네마 4D로 가져와서 캐릭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22 버전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우선 그걸 먼저 보시고 이후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네마 4D 신버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23 버전하고 같이 넥슨 1이라는 제품군이 출시가 됐습니다. 시네마 4D, 레드 자이언트 컴플리트, 그리고 레드 시프트 4D가 포함된 제품군이고요. 이 세 개를 합친 가격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마루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C4D 코리아 허브 사이트에 내용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구매 사이트 C4D 코리아.shop 사이트 이용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마루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이런 웨비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발표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